네, 안녕하세요. 여행사진작가 본별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세미나 자리에 혼자 앉아있는 건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랜선 세미나를 혼자서 준비하고 전부 진행까지 도맡게 되었는데 약간 그래서 그런지 평소보다 조금 더 긴장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특히 이 채팅방에서 많이 대화해 주시면 저랑 이제 모두 약간 소통하는 느낌으로 소통 방송을 좀 준비를 했고 많이 봐주세요.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많은 분들께 이번에 교토 세미나를 준비를 했다라고 했더니 제일 많이 들렸던 말이 나 이번 주에 가는데, 다음 주에 가는데, 혹은 다음 달에 가는데 굉장히 임박한 교토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이 교토를 준비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도 저에게 교토라는 여행지는 조금 각별하고 특별한 여행지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사진을 좋아하게 되고 특히 이렇게 사진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기반을 마련한 도시가 저에게는 교토라는 작은 도시, 큰 도시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조금 각별한 마음으로 3년 반 만에 여행을 좀 준비를 하게 되었고 이 일정들 한번 보시면은 좀 평범한 일정부터 좀 특별한 일정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총 8일 정도의 여행을 했기 때문에 많은 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다녀온 곳들 정말 거의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탈탈 털어보려고 하니까 교토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봐주세요. 화면 보여줄까요? 네, 아이고.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참여 안 하실까봐 저 약간 좀 걱정했는데 많이들 인사를 남겨주셔서 네, 저도 이렇게 손 흔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조명 제대로 받으셨네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목차는 이렇게 조금 심플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심플하게 얘네를 다 묶었어요. 여행 코스, 그리고 맛집, 단풍, 추천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한 틀로 다 묶어서 정말 저랑 같이 여행하시는 것처럼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한 번에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는 뭐 단풍이 이쁘다, 여기는 뭐가 좋다 이런 포인트들 다 안내해 드릴 거니까 하나씩 같이 볼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럭키드로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오늘 고가의 럭키드로우가 준비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미나 끝날 때까지 꾹꾹 참고 기다려주시고 오늘 이 시간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혼자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도 조금 디테일하게 해볼까 합니다. 본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주로 소니 유튜브에서 많이 보실 수 있으시죠. 본명은 현보미, 서울예술대학과 영화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올해에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관광청, 하와이안 항공 등과 함께 콘텐츠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교토를 주제로 한 여행 에세이를 내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보시고 본별의 교토가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제 책도 함께 이용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게 더 궁금하시다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활용을 해주세요. 이번 여행에 함께한 저의 짝꿍들입니다. 알파 7 마크 4 이 바디 원바디로 사용을 했고요. 렌즈는 2개를 챙겨갔어요. 2470 GM2 그리고 50mm 1.2 GM 이렇게 있습니다. 사진은 오늘 보여드릴 거에 한 90% 정도는 2470 GM2를 사용을 했고요. M4라는 바디를 제가 이제 조금 쓴 지가 좀 되었는데 이게 손에 붙고 나니까 저에게는 진짜 최상의 조합이더라고요. 알파 7 M4에 2470 GM2 예전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렌즈 중에 24105라는 전천후 렌즈가 있었는데 2470 GM2를 쓴 이후로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제 손에 짝짝 달라붙은 조합이에요. 자, 일본에 가실 준비를 하시는 분들 네이버나 이제 다른 그런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많이 해보셨죠? 아직 기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냥 궁금만 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내용을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무비자가 2022년 10월 11일을 기준으로 이제 모든 관광객을 다 받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2022년 10월 11일 너무 TMI지만 제 생일입니다. 네, 모든 귀국자와 입국자에 대해서 그 백신 3차까지 부스터까지 모두 맞으셨다면은 이제 일본에 들어가시는데 비자는 따로 필요하지 않고요. 만약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내가 백신을 맞지 못했거나 해외에서 백신을 맞아서 증명서를 구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출국 72시간 전에
72시간 이내에 받은 음성 증명서 영문 버전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신 다음에는 비지트 재팬 웹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거기에 이제 본인의 출국 정보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이 SOS라는 그 어플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또 다운받아서 거기 안에서 막 정보를 넣고 하는 조금 번거로운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우리나라에 있는 Q코드죠. Q코드랑 약간 비슷한 방식으로 조금 더 간편하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비지트 재팬 웹 이용하시면 되세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교토를 조금 돌아볼 건데요. 교토가 혹시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보면은 이제 도쿄의 왼편에 있고, 보면 오사카랑 굉장히 가깝죠. 오사카, 나고야라면은 조금 큰 도시니까 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간사이 국제공항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오사카를 먼저 가게 되시는데, 오사카에서 당일치기 혹은 1박으로 많이 다녀오시는 것 같아요, 교토. 보통 한 열차 타고 45분, 50분? 이 정도 걸리다 보니까 뭐 자기 숙소에서 출발해도 1시간 내외로 오사카와 교토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짧은 일정으로도 많이 가시는데, 교토는 사실 제가 추천해드리는 걸로는 교토로만 일정을 다 짜셔도 전혀 모자람 없이 즐겁고 또 재밌는 여행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 한 9시 반 비행기를 인천공항에서 타고 출발을 했고요. 이제부터 여행 사진들을 좀 돌아볼 건데, 제일 처음에 이제 약간 시간이 좀 애매했어요. 도착한 날. 그래서 그냥 가까운 곳에서 산책을 하려고 고른 장소는 난젠지라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원절입니다. 난젠지는 이제 제일 유명한 건 약간 유럽식 수로라고 하나요? 이런 수문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원래 더 유명한데, 제가 이번 여행에서 굉장히 좀 여러분들께 팁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이 해가 우리나라보다 한 30분 정도 빨리 져요. 그러다 보니까 밤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찾아옵니다. 밤이 너무 빨리 찾아온다는 게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요. 4시가 넘어서 만약에 어딘가에 나간다면, 제가 생각한 건 그런 노을이 이제 딱 그 벽에 닿는 금빛으로 쫙 이렇게 펼쳐진 그런 풍경을 보려고 나간 건데, 세상에 한 4시 반 되니까 해가 다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어두웠어요. 보통은 지금 오늘을 기준으로 이제 해가 지는 시간이 4시 반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한 3시부터는 저녁을 좀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조명이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이 더 많이 깜깜해요. 이때 한 달 전 기준으로 5시 반만 되면 시커먼 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5시 정도가 되면 엄청 밤 느낌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촬영하거나 좀 주간 사진을 많이 찍고 싶으시다면 일출 시간인 6시 반 기준으로 한 7시 반에서 8시부터는 일정을 시작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늦어도 9시 전에 움직이시면 너무 좋겠죠. 교토에서 가장 사진 찍기 좋은 곳이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 아마 10명 중에 뭐 5명 이상, 이건 저의 그거예요. 5명 이상이 대답할 것 같은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야사카의 탑. 너무너무 많은 전 세계 포토그래퍼들의 사랑을 받는 포토스팟이기도 해요. 가장 유명한 신사인 그 청수사 올라가는 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찍어도 멋있고 옆에, 뒤에 어디서 찍어도 다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는데, 이쪽에 이제 보시면 여기도 인파가 어마어마하죠. 인파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그 청수사라는 가장 유명한 지역과 묶여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정말 뭐 수학여행, 그리고 스냅 사진 찍으시는 분들, 그리고 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라서, 이곳을 만약에 야경을 찍고 싶으시다라고 하신다면은 제 경험상 적어도 40분 정도는 서 계셔야 돼요. 그 말은 지금부터 가실 거라면 따뜻하게 입고 가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야사카의 탑을 찍기 가장 좋은 시간대는 이른 아침이에요. 이른 아침에 6시 반 일출이니까 그냥 제가 생각할 때 8시 전에는 도착을 하셔야 약간 한적한 그 교토의 거리 느낌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토 시내는 이제 오사카, 도쿄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낡은 느낌, 오래된 느낌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거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하면서 보여드릴 거니까 넘어가 볼게요.
골목 안에도 이런 포토스팟으로 찍을 수 있는 사원들이 되게 많은데 특히 그 교토에 있는 큰 시장, 니시키 시장이라는 시장 안쪽에도 보면은 이런 사원? 절?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생뚱맞기도 하고 좀 이색적이에요. 그런 풍경들이. 그런 부분들도 산책을 하다 우연히 만난다면 찍어보아도 좋겠죠. 그리고 대표 포토스팟이죠. 카모강이 있습니다. 카모강은 우리나라 서울로 따지면은 한강 느낌은 아니고요. 약간 안양천 같은 동네 천인데 굉장히 큰 규모의 강가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특히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나무들이 모조리 다 벚나무입니다. 만약에 내가 3월 말, 4월 초에 교토 여행을 계획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카모강을 지나가시겠지만 그 벚꽃 스팟으로 활용을 하시기에도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왼쪽 편에는 보면은 약간 이런 술집이라든지 가게들이 전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야경이 그래서 좀 멋지고요. 따뜻한 계절에는 거기에서 이제 맥주 마시는 또 낭만이 있겠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는 우지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우지라는 지역은 보통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은 녹차를 많이 재배하는 재배지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지 차버스가 이름인데 그 차가 녹차 할 때 그 차죠. 이 버스 내부를 약간 다실처럼 꾸며놓았습니다. 이 버스는 이제 약간 녹차 마을에도 갈 수 있고 또 어떤 특별한 신사에도 갈 수 있는 버스예요. 1일권을 1,000엔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다실의 분위기가 나는 곳에 앉아가지고 버스 시간도 즐기실 수가 있겠죠. 보시면은 오른쪽 사진에 지금 저 안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사진 촬영 정보가 잘 안 보인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조금 잠시 숨어 볼게요. 네, 여기 보면은 지금 그림자가 하트 모양이죠. 왜 그림자가 하트 모양일까 생각해 본다면 버스에 하트 모양 창문이 있다는 거겠죠? 이렇게 이 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창문에 하트 모양 프레임이 있습니다. 창문에 하트 모양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버스가 달리면서 차창 밖을 하트 프레임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정말 엄청난 장점이 있고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멋지게 내가 되게 이런 하트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사진도 찍으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나의 사진을 찍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창문이 바로 정면에 보이는 자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인기 스팟이다 보니까 자리를 내가 어느 자리를 골라 앉을지도 미리 조금 생각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와의 인생샷을 원한다면 내가 이 버스에 있다, 이 공간에 내가 있다는 것을 원한다면 창문 앞에 앉아서 사진을 찍으시는 게 좋으실 거고 저처럼 이 뷰를 찍고 싶다면 창문이 잘 정면에서 보이는 자리에 앉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우지차 버스를 타고 또 1시간 정도 달려서 아주 깊고 깊은 숲속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원래도 산속에 가는 거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하는 혼자 여행에서 자꾸 산에 가니까 조금 무서웠어요.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조난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무서워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걸어 다녔습니다. 숲속 마을이라든지 이렇게 나무가 많은 마을들 가면은 저는 특히 늘 되게 좋은 게 우체통이나 소화전이 빨간색이잖아요. 그거랑 그 시골 풍경이랑 그 어우러지는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깔이 조금 대비되는 느낌으로 또 촬영을 하실 수 있겠죠. 네, 바로 여기를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교토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우지에 와서 우지에서 또 1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이제 오게 된 거죠. 정수원이라는 정수원이라는 사원, 정원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에 이 하트 사원이 유명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 버스에서도 하트로 된 창문이 있는 건데, 자, 이 하트 창문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사람 심장이 하트 모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나의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을 조금 환기시켜주는 창이라는 의미로 약간 내 아픈 마음이나 근심 같은 거를 여기에 다 날려보낼 수 있다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곳이라고 하고요. 근데 솔직히 그런 의미가 너무 좋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떠세요? 그냥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증샷 혹은 포토스팟으로 아주 유명한 장소입니다. 생긴 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된 창문이라서
지역이어서 아직까지는 조금 거리도 있고 많은 분들이 방문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셔서 이렇게 멋있는 장면 바로 담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산골짜기에도 정말 신기하게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카페라고 하기보다는 코야마 티팜 앤 가든, 그 약간 찻집? 찻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인데요. 네, 제가 다시 나왔네요. 찻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인데요. 아마도 여기 왼쪽에는 이제 거주를 하시는 집인 것 같아요. 거주를 하시는 집인 것 같고, 여기 옆에 아주 조그만하게 그 카페처럼 공간을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안에서는 이제 그 차 종류를 많이 팔아요. 뭐 말차 라떼라든지 그런 것들. 저는 말차 라떼 이제 먹었죠. 또 제가 또 수평수지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열심히 촬영을 해서 맞춰보았습니다. 네, 여기에서 녹차를 사들고 가는데 지금 우리 사진만 보면은 딱히 먹을 데가 안 보이죠. 평상 아니에요, 요거. 먹을 데가 안 보이는데 이제 지도를 하나 줍니다. 그 지도를 들고 이분들의 차밭으로 올라가라고 해요. 프라이빗 차밭이라고 써 있는 곳으로 올라가라고 하는데 가서 보면은 이렇게 멋진 차밭 뷰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밭을 보면서 내가 이런 말차 라떼도 마시고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차값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약간 카페 그냥 일반적인 카페 가격이랑 비슷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가시기를 원한다면 저 위쪽에 있는 거 제가 웬만하면 전부 다 구글에서 검색 가능한 이름으로 다 준비를 했으니까 그거 한 번씩 검색해 보시고 즐겨찾기 넣어 놓으세요. 네, 이제 다시 버스를 타고 우지로 내려왔습니다. 우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오늘 사진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 일본 동전에도 들어가는 묘도인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신사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차밭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녹차 재배지로도 유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녹차 소바, 녹차 라떼, 뭐 녹차 아이스크림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차 좋아하시는 분들 가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실 곳이에요. 굉장히 건물도 많고 시골 느낌이 나면서도 굉장히 번화한 장소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런 녹차 같은 거 파는 곳이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번화하게 생겼는데 저는 그 우지 가실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우지역에서 내려서 보면 두 갈래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우지 강을 사이에 두고 그 묘도인이라는 절이 있는 곳과 반대쪽으로 이렇게 반반 나누어서 갈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우지를 처음 가본다 라면은 묘도인 가보시면 재밌겠죠. 거기가 또 단풍 명소예요. 이렇게 이제 굉장히 번화한 지역의 우지를 구경하실 수 있고 만약에 나는 우지는 두 번째야 혹은 뭐 녹차 음식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그냥 평범하게 좀 시골시골한 느낌을 즐겨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그 묘도인이 있는 반대 방향의 길로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숲에 둘러싸인 길에 좀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등산도 많이 하고 좀 숲속에 많이 간 것 같아요. 요 안에도 되게 쬐끄만한 신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하나하나씩 구경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이 이제 그 방금 얘기한 신사가 있는 길의 반대편 방향 거리의 분위기. 조금 여기도 되게 한적한 느낌이 나죠? 요거는 왼쪽 사진은 제가 원래 자판기를 좋아해서 자판기를 찍었는데 사실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너무 새빨개가지고 좀 무섭게 생겼다라는 느낌이 나서 요거는 뭐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밤장수와 앞에 또 녹차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는 우지의 사소한 풍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자판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예쁜 자판기들은 이따가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나무에 둘러싸여 있는 자판기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한 장면이기도 하고요. 옆 동네로 넘어와서 이제 여기 카페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교토 여행 가시면은 세련된 도시의 카페도 좋지만 이렇게 나무로 만든 카페들, 그러니까 나무집, 오래된 집들이 있는 카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모쿠렌이라는 카페인데 위치는 후시미라는 지역에 있고요. 후시미 자체도 돌아볼 만한 동네이기 때문에 후시미 가실 때에 모쿠렌에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쿠렌은 목련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앞에 목련나무가 자라는 것 같죠?
안쪽에 들어가셔도 이렇게 일본 전통의 오래된 집에서 이제 커피랑 디저트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구글 찾아보시면 평이 굉장히 좋은 카페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 2410호를 들고 다니면서도 모든 순간에 다 쓸 수 있는 렌즈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2470 GM2를 쓰고 나니까 사실 진짜 2410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예전에 2410호 쓸 때는 제가 음식 사진이나 좀 이런 어두운 곳에서 사진을 많이 안 찍었어가지고 느끼지 못했었는데 최근에는 좀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음식 사진, 실내 사진을 찍을 일이 진짜 많아졌어요. 그럴 때 사용했을 때 이 밝은 조리개가 언제나 굉장히 빛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교토의 야경. 제가 교토의 야경 하면 또 약간 좀 속상한, 좀 슬픈 포인트에 할 얘기가 있는데, 네, 야경을 찍을 수 있는 장소들이 사실 교토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카모강에서 저녁 풍경을 담게 되는데 이 카모강 강가에 있는 가게들이 좀 폐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빛이 예전에 비하자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바람 많이 부는 날 보면은 약간 어둡고 무서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혹시 야경 촬영 계획하신다면 아주 새카만 날씨보다는 이렇게 전부 조금 해가 남아있다고 해야 되죠. 살짝 노을과 그 밤이 오기 사이 정도의 시간대에 촬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좀 뭐랄까요? 조금 더 색감이 다채로운 사진을 찍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 노을 때 시간이라면 이 당시에는 이게 거의 6시 전 사진일 거거든요, 지금. 6시 이전, 6시 정도에 찍은 사진일 텐데, 이번 주와 다음 달에 이제 여행을 계획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5시 조금 넘으면 그 야경을 찍으러 가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삼각대는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날 또 저는 등산을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 여행하면서 산 진짜 많이 간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산이라고 하기보단 사실 언덕 위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아사히 맥주 오야마자키 산소 미술관 맞나? 산장 미술관, 아사히 맥주 오야마자키 산장 미술관이라는 곳이고요. 아사히 맥주는 그냥 이제 그 제공사, 협력사의 이름이고 이제 이름 자체는 오야마자키 산장 미술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약간 교토역 기준으로 30분, 20분 그 정도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약간 살짝 교외 여행하실 때 가시기 좋은 장소입니다. 미술관 좋아하신다면 특히나 방문해 보셔도 좋겠죠. 조금만 걸어 올라갔는데 이렇게 숲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 나는 장소이고 굉장히 크고 높은 나무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약간 풀 좋아하고 나무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약간 환상의 정말 미술관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날은 제가 50ml를 들고 나가가지고 50ml를 사용을 했고요. 특별히 인물을 찍을 때가 아니고 저는 풍경을 찍을 때도 50ml대의 렌즈를 굉장히 선호를 하는 편인데 2470은 이제 편하니까 더 많이 쓰게 되고 50ml도 이제 가끔은 이제 좀 생각날 때가 있어서 씁니다. 뭐 풍경 사진에도 저는 전혀 모자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미술관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말 그냥 나무 속에 산 속에 갇혀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조금 유럽풍의 건물을 가지고 있죠.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와 잘 어울리게 미술관 뭐라고 하죠? 이거 팻말 같은 것도 나무로 만들어놔서 이런 풍경에 이질감 없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하나씩 찍기가 또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사실 어떻게 찍어도 다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햇빛 그림자가 이렇게 막 오돌오돌 앉아있는 것도 너무 이쁘고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렇게 강가의 반영샷도 막 아주 남김없이 찍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약간 오두막 속에 있는 거죠. 이게 안에 내부 구경하실 때에는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카메라는 잠깐 그냥 가방에 넣어놓고 구경하고 정원을 둘러보실 수가 있는데 이곳이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모네의 작품을 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네 좋아하시는 분들 가시기가 좋고 여기에 있는 정원 자체가 그런 모네의 연못을 약간 본딴 느낌? 이런 거 수련 거기에 나오는 것 같죠. 모네의 연못과 비슷한 분위기에 또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일본에 모네의 연못이 정말 많은데 서로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분들께서.
그리고 이 미술관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층에 가시면 카페가 있어요. 2층 카페에서 이렇게 이제 좀 귀엽게 생긴 디저트 같은 것도 드실 수 있고, 카페는 그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페 바깥에서 보이는 굉장히 멋지고 아주 광활한 뷰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초록초록한 봄별 그린이라는 얘기가 있네요. 정말 이번에 다 풀 사진밖에 없어서 약간 민망합니다. 이 동네에 가시면은 특징 중에 하나가 동네에 미술관과 민가 말고는 뭐가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미술관 열심히 구경하고 산도 올라가가지고 배도 고픈데 무엇을 먹어야 할까 고민이 되실 수 있어요. 제가 가지고 온 가게는 1호 하우스라는, 여기서 미술관에서 걸어서 한 10분, 15분 정도 되는, 여기도 오래된 집, 가정집 같이 생긴 곳에서 먹을 수 있는 메뉴입니다. 함박스테이크 굉장히 맛있었어요. 일본 가정식들은 이렇게 좀 자잘자잘한 이런 뭐 식기나 좀 음식의 모양 같은 거를 찍는 재미도 사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 같은 경우는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창문 밖으로 철길이 2레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철길을 막 지나가는 열차 구경을 하는 재미도 아주 쏠쏠합니다. 저는 특히나 약간 철떡후다 보니까 이제 열차 지나가는 거 보면은 막 되게 혼자 너무 설레거든요. 근데 밥 한 숟가락 먹고 저기 이제 열차 지나가는 거 구경도 하고, 그런 좀 소소한 재미가 있는 카페였습니다. 그리고 란덴 열차, 아주 유명한 교토를 대표하는 그 작은 열차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이 이거 죄송합니다. 잘못 들어가 있네요. 한큐 열차네요. 이거는 한큐 열차는 아라시야마에 가는 열차인데요. 란덴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큐 열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약간 뭐라고 하죠? 버건디 컬러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빈티지해 보이는 컬러의 열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좀 철도를 좋아하시거나 철도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으시는 분들에게 정말 오랫동안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열차입니다. 특히 이 한큐 열차는 뭐 멀리 오사카까지도 가기도 하지만 일본에서 아라시야마라는 큰 산이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열차다 보니까 이렇게 열차 플랫폼에 서서 사진을 찍을 때 뒤에 뭔가 엄청 크고 멋진 산이 함께 나오는 그런 뷰를 찍으실 수가 있어요. 한큐 아라시야마선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아마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ml를 갖고 나왔으니까 꽃 접사 같은 거 한번 또 해줘야겠죠. 마츠오 타이샤라는 역인데, 마츠오 타이샤는 이제 큰 대사, 절이라는 절, 신사 이제 그런 뜻이고요. 이쪽에 가시면은 약간 저는 좀 이쪽 뷰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라시야마 산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굉장히 멋진 강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방문했던 것처럼 약간 해가 떨어지기 시작한 시기에 방문을 하면은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좀 산에 멋진 그림자와 능선을 함께 담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라시야마를 만약에 내가 주말에 갈 거다라고 한다면, 특히 주말에 아라시야마 가시면 정말 사람 빽빽할 정도로 많이 있거든요. 이쯤에서부터 살짝 먼저 내려가지고 이렇게 딱 네, 지금 철떡후라고 너무 웃겨가지고 죄송합니다. 한정거장 앞에서 내리셔가지고 이렇게 아라시야마 산도 한눈에 구경하시고 조금 더 한적한 뷰의 마츠오 타이샤역 부근을 구경하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앞 페이지에서 본 요 한큐, 란덴 아니에요, 한큐 열차를 이용을 하신다면 더 낭만 있게 즐기실 수 있겠죠. 이 산이 너무 좋아가지고 산을 이렇게 열심히 찍었는데, 여러분들 이 사진을 찍은 시간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면 4시 반이에요. 그리고 한 달 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약 4시경에 이 정도의 빛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저는 진짜 한 이틀 동안 너무 당황해가지고 도대체 내일은 몇 시에 일어나야 되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않으시도록 조금 더 아침에 서둘러 움직이시라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설악의 길까지 왔네요. 열심히 달려왔어요. 설악의 길, 거의 교토 처음 가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수 코스로 좀 지정이 되는 곳이기도 해요. 이제 필수 코스인 이유가 설악의 길도 멋있는데 그 근처에 은각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고요. 또 함께 이렇게 묶어서 갈 만한 작은
작은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한겨울에는 철학의 길은 별로 권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동네 자체가 조금 더 왠지 추운 느낌이기도 하고 다 나무랑 풀이 멋있는 곳이라서 한겨울에는 가봤자 좀 앙상하고 약간 뭐랄까 좀 쓸쓸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풍을 보러 가실 거면은 오케이. 한겨울에 가신다면은 약간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철학의 길에서 우연히 본 피카츄 자판기 사진도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예뻐요, 이거. 이때 이제 약간 비가 왔어요. 지금 보면은 같은 날인데 햇빛이 비추고 밖에 하늘이 파랗다가 갑자기 이렇게 흐려지고 비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에는 약간 이렇게 좀 찐득찐득한 색감으로 보정을 해주면은 또 분위기를 약간 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철학의 길 보면은 이렇게 멋진 단풍들이 많이 있죠. 지금 현재는 이 사진을 보고 나니까 조금 더 휑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왠지 좀 들어요. 그리고 철학의 길은 원래 고양이가 정말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고양이 사진을 좋아하시거나 많이 찍으시거나 또 그냥 고양이를 그저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추천을 해드리는 장소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는 진짜 막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수십 마리 정도의 고양이가 있었고 그 고양이 집이라고 해야 되나? 쉼터가 따로 있었는데 이제 수년간 공사 같은 게 좀 거듭이 되면서 이제 고양이 쉼터는 많이 사라지고 함께 고양이들도 좀 많이 떠났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철학의 길은 고양이를 많이 보실 수 있는 지역 중 하나예요. 그리고 원래는 사실 이날 제가 그 철학의 길 간 김에 은각사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오랜만에 은각사를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냐? 지나가다가 갑자기 여기를 가게 됐어요. 이름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하쿠사 손소 하시모토 간세츠 기념관. 이 구글에 그대로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를 왜 갔냐? 이 정원의 사진에 반해서 갔습니다. 이거부터 볼게요. 이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약간 이렇게 다실에서 바깥에 큰 창을 통해서 정원 전체가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카페처럼 다실, 뭐 찻집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장료가 조금 비싸요. 이렇게 차 조금 마시고 여기 밑에 보면은 여러분 그 우리 양갱이랑 요건 약간 단 과자, 설탕 덩어리 같은 단 과자 그리고 그 말차 그리고 교토의 차라는 쿄방차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한 번에 다 제공을 해주고 입장을 시켜주면서 2,400엔인가? 2만 원이 좀 넘는 돈이죠. 다소 많이 받기는 하지만 굉장히 멋진 뷰에서 좀 차를 즐기고 천천히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철학의 길 부근에 갔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다든지 뭔가 조금 특별한 곳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하쿠사 손소 하시모토 간세츠 기념관 이름 너무 어려워요. 여기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비가 오는 날들은 이제 좀 할 게 없죠. 아무래도 비 오는데 막 열심히 이렇게 우비를 쓰고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저는 비가 오면 일단 약간 사기가 꺾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날은 조금 더 그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곳에 많이 가게 되는데 이곳도 이제 철학의 길 부근에 있는 카페예요. 약간 제가 꿈꾸는 저의 꿈의 주방처럼 생긴 가게고요. 실내 내부는 약간 이렇게 좀 클래식한 느낌이죠. 좀 오래된 가게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좀 빈티지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방문하시기 좋은 곳이고요. 이제 여기에서도 이렇게 스콘 세트와 커피, 홍차 등등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었습니다. 하투마 손소, 그 이름 저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이제 거기는 제가 약간 점심때 전에 갔어요. 점심때쯤 11시, 12시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렇게 스콘 같이 이제 좀 음식 같은 사진들도 이제 예전에 제가 그 조리개 사짜리에서 잘 찍지 않았었던 사진들인데 좀 밝은 렌즈를 들고 다니다 보니까 조금 더 음식 사진이랑도 더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철학의 길 추천 장소가 꽤 많네요. 지금 철학의 길에 호호호자 이름 너무 귀엽죠. 호호호자라는 서점이 있어요. 서점인데 약간 문구류 같은 것도 같이 파는 곳입니다. 그 호호호자에 가시면 책도 구경하시고 그런 소품 그리고 문구 이런 거 구경하시면 되세요. 특히 12월 연말에 여행 가시는 분들 다이어리 사셔야 되잖아요. 이제 가셔가지고 예쁜 노트, 뭐 달력 이런 거 뭐 있는지 구경하실 만한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너무 하늘에 감사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이 긴 일정 중에 전날 조금 흐렸고 그 다음날 딱 하루밖에 비가 안 왔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그저 맑고 화창한 날이었는데 비 오는 날은 저는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나가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비 오는 사진을 좀 더 무드 있게 많이 찍어보고 싶은데 비 오면 진짜 나가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비 오는 날은 이제 조금 더 휴식하는 시간 정도로 이제 가졌고 어두운 사진을 제가 잘 찍지 않다 보니까 밤에 잘 안 나가다 보니까 저도 되게 이게 어떻게 나올까 하면서 좀 기대를 하고 찍었는데 굉장히 깨끗하고 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크게 만족했던 사진이에요. 밤에 찍은 총 4장의 사진. 특히 이렇게 조금만 조명, 불빛이 있는 곳에서 촬영을 하시면은 뭐 전혀 문제 없이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노이즈를 따로 제거를 하지 않아도 보면 되게 깨끗해요, 사진들이. 다시 날이 맑아졌습니다. 아라시야마에는 이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주 많은 분들이 아주 선호하고 좋아하는 여행지이다 보니까 정말 인파가 많은데요. 자, 천천히 하나씩 돌아볼게요. 아라시야마라는 지역 자체가 조금 바람도 많이 부는 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다리가 되게 오래된 다리예요. 특히 이 다리를 만든 거는 그 나무로 전체를 만든 다리이다 보니까 목조다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건축이나 이런 거에 관심 많으신 분들한테도 되게 인기가 있는 스팟이고요. 이 다리의 이름은 도게츠교라고 부르는데 이름 자체가 너무 멋집니다. 이 강가에서 옛날 사람들이 나룻배를 타고서 하늘을 보면은 밤에 꼭 다리를 건너가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다리 건너는 다리라는 이름으로 그 도월교 이렇게 예쁜 이름을 붙여놓은 곳입니다. 자, 아라시야마 사진 제가 정말 준비하기가 힘들었는데 자,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도 지금 보시면 인파가 사실 제가 최대한 피해서 찍어봤는데도 어마어마한 인파가 보이시죠? 아라시야마 여행하실 때 약간 조금 뭐랄까 팁 같은 거를 드리자면 그 중림원, 이 대나무 숲 지나가실 때 끝까지 들어가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중간까지만 가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속 대나무만 나오니까 이 대나무구나. 사람도 너무 많고 너무 힘들다. 이제 이러면서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빠지시는데 최대한 조금만 더 들어가시면 아주 조금 인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뭐 남들이 뭔가 여기서 멈추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10분만 더 걸어가세요. 그러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라시야마 그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이렇게 나무 틈 사이로 철로가 지나가는 굉장히 멋진 장면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해온 사진에는 열차가 없습니다. 왜 열차가 없느냐? 못 찍었기 때문이죠. 저 여기에 서서 한 40분 넘게 그냥 혼자 계속 서서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명소이다 보니까 다들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뒤쪽에서 저처럼 좀 풀로 찍으시는 게 아니고 다 여기 앞까지 맨 앞까지 이제 접근하셔가지고 동영상 찍으시거나 사진을 조금 가까이에서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결국 이렇게 넓은 컷은 찍지 못했다라는 아주 안타까운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이 스팟에서 좀 열차 지나가고 다 이렇게 약간 울타리가 아니고 터널 같잖아요. 나무 터널. 이런 분위기에서 열차 착 지나가는 멋진 사진 찍고 싶은 분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 뜨자마자 바로 가셔서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한 8, 9시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아라시야마는 특히 유명한 관광지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 인력거라고 하나요, 이거? 이렇게 사람이 직접 끌고 다니는 거 그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지역 중 하나인데 만약에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간다거나 나는 많이 걷는 거는 안 좋아해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쯤 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아라시야마에서는 제가 보니까 이분들만 다닐 수 있는 전용 대나무길이 있어서 사람 인파가 없는 대나무 사진을 찍으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되게 사진도 보니까 엄청 정성스럽게 막 찍어주세요. 그래서 저도 혹시나 일행이 있었다면 한 번쯤 타보고 싶은 거입니다. 바로 이 철로죠. 아까 전에 제가 사람 너무 많아서 못 찍었다고 한 그 철로로 지나가는 열차의 뒷모습이 없나?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라시야마는 이제 거리 구경하기에도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많아요. 좀 이런 서점이라든지 잡화점 같은 것도 많이 있어서 저처럼 좀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도 추천을 해드리는 곳이에요. 아주 제가 칼같이 수평수직을 잘 맞춘 만족스러운 사진입니다. 네, 아라시야마 관광 재밌게 하셨으면은 이제 식사를 하셔야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여기서 간단하게 브런치를 드시거나 아니면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아침으로 좀 가벼운 모닝스트를 드시기를 권해드리는 장소입니다. 이름 영어로 이렇게 치시면 나올 거예요. 빵과 에스프레소 그리고 아라시야마 가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정말 유명한 체인이래요. 이게 정말 유명한 그 커피 브런치 회사의 아라시야마 정원점이라고 합니다. 건물도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저거를 밀집으로 된 지붕이 있고 그 밑에에도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 정원에도 이렇게 단풍나무들이 너무너무 많죠. 이게 제가 갔던 한 달 전에 이 정도면 아마 지금이 진짜 제일 예쁠 것 같아요. 지금 가서 보시는 분들은 더 아름답고 알록달록한 단풍의 풍경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 자체도 너무 멋지기 때문에 포토 포인트로도 되게 좋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웨이팅을 하시면서 여기를 사진을 정말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뒤로 돌아가시면 뒷뜰도 있으니까 한 번쯤 가보시기 좋은 장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제 샌드위치를 먹는 시간입니다. 이 가게가 인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또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서 여기 어디냐 너무 멋지다 이런 얘기를 되게 유난히 많이 들었던 장소이기도 해요. 보면은 지금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좌식으로 앉는 테이블 같은데 뒷면으로는 우리 아까 전에 멋지다고 제가 보여드린 정원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렇게 정원과 내가 함께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안에 동그란 거는 포도예요. 포도나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그러니까 필요한 게 제철인 과일이 들어있는 과일 샌드위치도 있고 제가 약간 여러분께 여기 가시려는 분들께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도착했을 때가 10시 15분이었고요. 10시 15분에 웨이팅 3번 받았고요. 그리고 아침 세트 중에 제가 먹고자 했던 몇 가지 메뉴들이 품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모닝 세트 중에서 고르신다면은 여행을 시작하기 직전에 가시는 걸 더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점심이나 이후에 다른 메뉴를 드시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오후에 여행 다 마무리하고 조금 웨이팅할 마음으로 가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그 유명한 아라비카 커피랑도 되게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해 있어서 이렇게 두 개의 동선을 묶어서 한꺼번에 준비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등산을 합니다. 오코치 산장 정원. 자꾸 어디만 가면 다 이름이 산장이죠. 지금 보시면은 이거 아라시야마에서 제가 가장 아끼는 포토 스팟이자 가장 아끼는 관광지인데 정말 이렇게 큰맘 먹고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뒤에 보이는 거 이렇게 쓱 보시면 다 대나무예요, 지금. 그 대나무 길 안쪽에 정말 끝에 숨어 있는 오코치 산장이라는 정원이고요. 이거는 누군가 개인의 정원이었다고 해요, 원래는. 근데 이제는 다 이렇게 입장료를 받고 풀어놓은 곳이고 자꾸만 좀 숨어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 느낌이죠. 이렇게 보면은 자꾸 나무 속에 착착 하나씩 숨어 있어요. 이거는 사실 A컷이 따로 있는데 이렇게 단풍잎이 하나 똑 떨어지다가 찍힌 게 귀여워서 이 사진을 더 좋아합니다. 날씨가 좋을 때 방문하면은 훨씬 더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보실 수 있고 지금 시점에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여행 가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이번 주 다음 주에 가시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완전 막 울긋불긋 해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제가 사랑하는 녹색 풍경을 많이 보실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또 굉장히 심하게 열심히 등산을 해야 했어요. 저는 이제 좀 운동화를 신고 여행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간혹 여자분들 중에서는 구두나 조금 많이 걷기에는 힘든 신발을 신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좀 추천하기가 힘들어요. 계속 산을 올라야 돼서. 그리고 또 열심히 올라가다가 이제 조금 지친다 싶으면은 거기에 팻말에 10분만 더 가면 더 예쁜 걸 볼 수 있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는 가야겠죠. 운동화 신고 갔습니다.
10분만 더 올라가서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가다 보면은 잠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나오고요. 그 공간에서 볼 수 있는 풍경도 정말 너무너무 멋집니다. 교토가 전체가 거의 다 내려다 보일 정도로 굉장히 높은 곳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또 만약에 지금은 이제 단풍이 한창이겠지만 내년에 이 영상을 또 누군가 보실 수 있잖아요. 내년 10월 달쯤에 10월, 11월 초 막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좀 이른 단풍 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너무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위쪽에서 햇빛을 좀 먼저 받고 윗부분에 이제 단풍이 먼저 이렇게 물들잖아요. 그거를 모두 내려다 볼 수 있는 이른 단풍부터 늦은 단풍까지 모두 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이거 너무 신기했어요. 저기 지금 요거 자세히 보시면 교토타워거든요. 교토타워 이제 그 교토역 앞에 있는 그 교토타워인데 거기까지 다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높은 뷰를 가지고 있는 장소예요, 여기. 엄청 높네요, 지금 다시 봐도. 그리고 날씨가 진짜 한몫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오코치 산장 정원을 제가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정말 멋진 뷰를 보실 수도 있고 또 초록초록한 풍경에서 쉬는 좀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한 바퀴를 다 돌고 좀 하산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하산을 하시면은 차를 한 잔씩 줍니다. 그 차를 마시는 공간이 그 대나무 숲 바로 뒤에 있어가지고 약간 창문 밖으로 대나무를 바라보면서 제가 생각할 때 아라시야마에서 대나무를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볼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장소 중에 하나고요. 입장료 1000엔이 전혀 아깝지 않은 곳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대나무를 배경으로 말차를 또 마실 수 있게 되고요. 요거는 공짜로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카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물은 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굉장히 단 과자, 설탕 덩어리 같은 단 과자를 줘서 저 정말 단 거 잘 먹는데 절반밖에 못 먹은 그런 과자가 있고요. 쓰고 떫은 어른의 맛이라는 이제 그런 말차를 함께 마시면은 조합이 좋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야외에도 앉아서 좀 쉴 수 있는 자리들이 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이렇게 좀 초록초록한 풍경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마 가시면은 더 완전 빨갛고 막 주황색 막 너무 예쁘게 그런 단풍 티타임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혼자 여행을 하다 보면 정말 아쉬운 게 하나 있죠. 제 사진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지나가다가 거울 보이거나 뭐 이런 유리창에 뭐가 비친다든지 하면 정말 놓치지 않고 한 장씩 꼭 찍어놓는 편인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오코치 산장에도 유리로 된 문이 있어서 좀 남겨보았습니다. 도시의 야경. 아까 전에 우리 저녁 사진들 이제 보여드렸던 게 그 카모강 있었죠. 카모강에서 카와라마치역 부근으로 이렇게 다리를 쭉 건너오시면은 그 바로 보실 수 있는 아주 눈부신 시내입니다. 눈부신 시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교토의 이미지가 조금 시골 아니면은 좀 오래된 집 그런 나무로 되어 있고 하는 거를 상상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는 이제 완전히 그냥 딱 시내예요. 백화점 있고 쇼핑몰 있고 음식집 엄청 많고 은행 있고 호텔 다 모여 있는 주 시내. 보통 숙소를 이 근처에다 잡으시면은 움직이시기가 편하시겠죠. 야경을 찍을 장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는 이쪽에서 보는 도시의 뷰도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가 횡단보도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한 칸씩 건너면서 노을이 계속 질 때마다 사진을 찍기 좋은 장소입니다. 이 강 반대쪽으로 노을이 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도시 야경 찍고 싶으시면 저처럼 가와라마치라는 역에서부터 노을 방향으로 횡단보도 하나씩 건너면서 위험하지 않게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보시고서 촬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달려왔네요. 키야마치. 우리 방금 전에 제가 이 도시의 야경 얘기할 때 가와라마치라는 역을 말씀드렸어요. 그 바로 역 앞에서 시작하는 작은 길입니다. 골목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크고요. 그렇다고 막 엄청 그냥 이만한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은 이렇게 개울, 아주 쬐끄만한 개울 하나를 끼고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으로 이제 사람들 걸어 다니고 차도 다녀요. 2차선 정도. 차도 다니고 사람도 걸어 다닐 수 있고 여기는 이제 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지금 여러분의 앞에 보이는 요 녹색 나무가 전부 벚꽃나무예요. 한 90%? 다 벚꽃나무이기 때문에 봄에 무조건 꼭 가셔야 되고 지금 가셔도 너무 멋진 단풍 풍경 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가게들의 좀 뒷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게 뒤편의 모습과 함께 있고, 이쪽에 있는 가게들도 강가가 있기 때문에 테라스처럼 문을 좀 활짝 열어놓은 곳들이 많아서 이쪽 나무 쪽에서 보는 가게의 풍경도 좀 멋있어요. 멋있는 카페도 있고 막 이런 알록달록한 가게도 있고 꽃집도 있고, 한 바퀴 쭉 걸어보시면은 되게 멋진 장소를 많이 발견하실 수 있는 포토스팟입니다. 키야마치. 지금 이런 것도 보시면은 네. 뭐를 파는 집일까요? 잘 보이지 않는데. 아무튼 약간의 육류와 술을 팔 것 같은 가게죠. 이제 이런 가게들도 정면에서 보시는 것도 좋은데, 약간 이렇게 강가에서 풀 끼고 봐도 너무 멋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게의 뒷모습, 에어컨 실외기와 강가, 이런 식으로 함께 볼 수 있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뷰를 가지고 있는 곳이고, 이번에 사실 처음 저도 이걸 봤는데 그냥 그 전에는 약간 가로등처럼 불빛이 나오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여기에 있는 그림까지 봐볼 생각을 제가 안 했었거든요. 이 레이저가 살짝 버벅대네요. 그냥 레이저 없이 얘기할게요. 그림 자세히 보시면은 이 키야마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귀여운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추추축 버들나무처럼 이렇게 쫙 펼쳐져 있고, 옆에 보면은 벚꽃이 아닌 것 같은데 잘 안 보이네요. 아무튼 벚꽃도 그려져 있고, 새도 자주 와요. 새도 그려져 있고, 한 식으로 이 거리를 좀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귀여운 문양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 이 등들 같은 것도 구경을 해보시면 좋겠죠. 이런 사소한 것들을 보기가 좀 가장 재미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교토인 것 같습니다. 사진이 조금 어두워요. 사진이 조금 어둡고 제 레이저 포인터를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잘 안 되네요. 말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길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길이 그 아까 얘기한 색강, 그리고 이제 왼쪽에 차 한 대 정도 딱 다닐 수 있고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 이제 보통은 이건 봄에 특히 해당되는 얘기예요. 키야마치가 벚꽃으로 유명하다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가와라마 지역을 시작으로 보통 한 10분, 15분, 뭐 내지는 20분까지는 안 가시는 것 같아요. 10분, 15분 걷다가 조금 힘들다, 혹은 너무 길이다, 똑같이 생겼잖아 라고 생각을 하고 살짝 멈추거나 다른 데로 빠지시거든요. 근데 그 키요미즈 고조라는 역까지 걸어가시면 물론 멀지만 조금 더 한적해집니다. 조금 더 한적하고 중간중간에 카페나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들려서 뭐 차 한잔 하시기도 좋고, 한적하게 다 벚나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기에서도 멋진 벚꽃 풍경을 보실 수 있어요. 특히 봄에 여기까지 꼭 내려오세요. 키요미즈 고조역. 지금은 이렇게 멋진 단풍의 풍경을 좀 보실 수가 있겠죠. 날씨가 좋은 날은 정말 어떤 사진을 어떻게 찍어도 너무 신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앞에서 그냥 저 물가에 비친 저 반짝반짝한 빛과 하늘이 너무 좋아서 한 10분을 넘게 있었어요. 이번에 제가 진짜 오랜만에 혼자서 완전히 여행을 했는데, 물론 마지막에 이틀 친구가 왔습니다만, 이제 아무튼 혼자 여행을 정말 오랜만에 했는데, 혼자 여행하면서 제가 느낀 게, 나 이렇게 자꾸 같은 장소에서 햇빛 구경만 10분 이상 하면 앞으로 누구랑 어떻게 여행을 하지? 라는 걱정을 했다라는 그런 추가 정보를 말씀드리며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일본의 많은 도시들을 여행을 해봤는데, 이제 대부분의 도시들에서 뭐 귀여운 포인트가 사실 너무 많아요. 귀여운 포인트가 너무 많은데, 저는 교토에서 그런 조금 사람 사는 냄새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와 인위적임이 함께 조합이 되는 이상한 상황들을 좀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교토 사람들은 이제 뭔가 더 예쁘게 보여지는 일상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보면은 이분이 의도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꽃인데 색깔이 대체로 다 엄청나게 하나, 둘, 셋, 넷, 5개, 5가지의 색깔이 섞여 있는 꽃들이 한 화분에 자라고 있죠. 이런 식으로 뭔가 정말 꽃꽂이를 하듯이 좀 조합을 해서 하는 게 너무 좀 인상적이었어요. 골목길 걸을 때 이런 거 하나하나씩 다 보고 걸으시려면 한 동네를 정해서 그냥 하루 일정을 짜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키요미즈 고조역을 지나 쭉쭉 걸어 내려오시면 교토역 부근까지 오실 수가 있어요. 그쪽에서 이제 가실 수 있는 섭성원이라는 정원인데요. 이 섭성원은 제가 어떤 때 주로 많이 가냐? 교토역에 가야 될 때, 혹은
내가 이제 오늘 만약에 5시 비행기예요. 5시 비행기라서 2시에는 이제 교토역에서 열차를 타야 되는데 밥 먹고 2시까지 뭐 하지? 싶을 때 밥 먹고 2시까지 뭐 하지? 라는 이제 생각이 드실 때 그때 교토역 근처에서 방문해보기 좋은 곳입니다. 교토역까지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물론 버스도 있으니까 편안하게 이용을 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섭성원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렇게 정원이 무척 멋진 것도 있어요. 특히 저는 이렇게 정원 자체보다 정원에서 뭔가 이렇게 프레임화 되어 있는 느낌을 많이 찾을 수 있어서 그걸 또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약간 소나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도 많아가지고 뭔가 조금 더 겨울에 갔을 때에도 덜 외로워 보이는, 덜 쓸쓸해 보이는 정원입니다. 거의 2, 3배속 같다고 혹시 제가 좀 말이 너무 빨랐나요? 조금 천천히 해볼까요? 거의 그래도 어느새 우리가 막바지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10시에 축구 보셔야 돼서 제가 최대한 열심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직접 다리를 건널 수 있다라는 것도 너무 좀 강점 중에 하나예요. 이제 가끔씩 예쁘게 이렇게 사진 찍을 포인트로만 해놓고 다리를 건널 수 없다라는 곳들도 너무 많은데 여기는 이제 이 연못을 가운데다 두고 다리를 한 바퀴 이렇게 길을 건너볼 수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뭐 마찬가지로 날씨 좋을 때 가시면은 너무 멋진 곳이죠. 근데 제가 이 장소를 좋아하는 이유는 딱 요거 정말 하나입니다. 교토타워가 사실 못생겼어요. 여러분들 교토에 가보신 분들은 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교토타워가 너무 못생겼고 약간 우리 옛날에 이제 대전 엑스포 할 때 그 꿈돌이 타워 느낌이 조금 나요. 그래서 왜 저렇게 이 멋진 도시에 왜 굳이 저런 느낌으로 만들었을까? 아니 왜 굳이 타워가 있는 걸까? 올라가서 뭘 보라는 걸까? 약간 이제 이런 의문을 저도 늘 갖고 있는데 그 못생긴 타워도 살짝 멀리에서 보면 멋집니다. 좀 가까이에서 보면 별로고 좀 멀리에서 이런 자연의 풍경 혹은 골목길의 풍경과 함께 보신다면 조금 더 멋지게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섭성원이라는 정원에서 이렇게 강에 비치고 가운데 다리도 멋있게 있고 이게 교토타워 밑에 반영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너무 멋지겠죠. 물 한 모금 먹을까요? 저 말 엄청 빨리 했나요? 네, 네, 전망대도 비슷한 거 있던데요. 네, 전망대이기도 하죠. 넘어가겠습니다. 츠바메라는 음식집이 또 나옵니다. 츠바메는 제비라는 뜻인데요. 아니면 어떡하지? 츠바메는 이제 제비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이제 그런 식당이에요. 여기가 약간 가정 요리라고 해야 될까요? 가정식 메뉴를 좀 드실 수 있는 곳이고 약간 일식 가정식이라서 조금 양이 적어요. 그래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좀 대식가다 보니까 약간 1.5인분을 시켜야 될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드시는 분들은 조금 그 부분을 약간 신경을 써서 추가 메뉴를 드시면 좋고 저는 왜 이 양 적은 밥을 좋아하냐면 이거 먹고 조금 이따 딴 거를 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점들 저는 너무 좋아해요. 보면은 오늘의 정식이라는 메뉴로 이제 매일 좀 다른 메뉴들이 나오는데 제가 지켜보니까 매일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약간 주 단위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식당 같은 경우는 좀 특징이 식당 자체도 너무 좋지만 식당에 가는 길 이치조지라는 동네에 가는 길이 일단 예쁘고 이치조지라는 동네가 조금 한적하게 골목길도 산책하고 근처에 이제 서점도 구경할 때가 있고 잡화점 같은 것도 많이 있어서 좀 천천히 보실 수 있는 그런 좀 사람 사는 느낌이 나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치조지를 가는 길에 만약에 내가 버스가 아니고 열차를 이용하신다면은 또 되게 그런 한 칸 혹은 2칸짜리 작은 그 트램 같은 열차를 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낭만을 즐기기에도 좋은 스팟으로 잡으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보니까 맛있어 보여요. A잔 열차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한 량 혹은 2량짜리 열차인데 이 A잔 열차는 저는 이제 어떤 열차로 보통 많이 알려져 있냐면 단풍을 보러 가시는 열차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지금도 여기에 레이저가 잘 될지 모르겠는데 안 보이나요? 아무튼 이 주황색 열차가 이제 타고서
단풍 터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만약에 여러분들 이번 주나 다음 주에 A잔 열차 타고 단풍 터널 가시는 분들 계시면 아침 첫 차를 타시는 거를 무조건 권해드려요. 제가 예전에 한 9시, 10시 정도에 그 단풍 터널의 열차, 요거죠. 단풍 터널의 열차를 탑승을 해보았는데 그때 봤더니 진짜 막 약간 숨을 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열차에서 단풍을 보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침 첫 차를 무조건 타시기를 바라겠어요. 네, 열차에서 바깥을 본다면은 이렇게 점점 숲으로 들어가며 양옆에 굉장히 멋진 단풍이 함께 보이는 장면을 이렇게 포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제가 어젠가 한번 이제 영상들 같은 걸 찾아봤는데 엄청 새빨갛고 정말 멋있어요. 이거 만약에 타실 때 카메라 꼭 가져가시고 맨 앞자리 사수 꼭 하셔가지고 촬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단풍을 보려는 사람들이 몰리니까 이 A잔 열차라는 회사에서 단풍 보기용 열차를 또 운행을 합니다. 열차 의자가 이렇게 창문을 보고 있고 창문 밖을 보면서 그냥 아예 딱 편히 앉아서 창밖을 즐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특별 열차를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좀 사진 찍는 것도 좋지만 나는 정말 이 순간 단풍을 그저 즐기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 자리도 괜찮겠죠. 창문을 보면서 가는 자리. 다다스노 모리. 다다스노 모리라고 하면은 별로 이렇게 와닿는 이름이 아닌데요. 여기는 이제 그 아까 전에 우리 처음에 보았던 카모강이 이렇게 Y자로 생겼어요. 이렇게 Y로 두 갈래가 있다가 우리가 보는 역은 이렇게 한 갈래 쪽을 보게 되는데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시내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Y로 두 개의 물줄기가 모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카모가와 델타라고 부르는 지역인데 이제 거기가 유명한 이유는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드라마에 되게 자주 나와요. 교토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 빠짐없이 나오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카모가와 델타라는 이렇게 Y로 모이는 곳이고 그 위에 있는 숲 공원? 공원 같은 숲입니다. 다다스노 모리라고 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 가장 단풍 보기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좋은 장소 중에 하나예요. 제가 또 굉장히 이런 반영샷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다스노 모리를 제가 아주 가끔 갔었는데 가는 이유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자, 신사예요. 신사인데 이름이 좀 특이하죠. 가와이 신사. 우리 정말 많은 한국 분들이 이 가와이라는 단어를 아세요. 귀엽다라는 뜻이죠. 귀엽고 예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한자 자체는 그 귀엽고 예쁘다의 가와이는 아니에요. 근데 이름이 비슷해요. 그 이상하죠. 옆에 보면은 거울같이 생긴 요 동그란 거에 예쁜 언니가 상냥한 얼굴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곳의 정체는 바로 미인이 되는 신사예요. 그래서 가면 미인이 되는 물, 차를 마실 수 있고 미인이 되는 부적을 살 수 있고 미인이 되는 이제 기도, 참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모과차인데 모과차를 정말 막 줄을 서서 먹는 풍경을 보실 수 있어요. 굉장히 이색적입니다. 제가 갔을 때에는 이번에 갔을 때에는 전부 그 판매 시간이 끝나서 못 먹었는데 재밌어요. 이거 사람들이 남자고 여자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그 모과차 마시면서 미인이 되기 위해서 많은 이제 마음의 기도를 올리는 것 같아요. 저는 먹어봤냐 안 먹어봤냐 하시면 어렸을 때 예전에 갔을 때 먹어봤고 부적도 사봤습니다. 바로 이 부적이에요. 이제 부적 사가지고 다이어리 같은 데 넣어놓고 나 더 예뻐지고 싶어, 나 예뻐지고 싶어 이제 이런 만약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사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거 기념품 특히 여자분들한테 드릴 만한 선물로도 너무 좋아요. 제 친구들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이제 장소 거의 다 끝나가요, 진짜. 저 말을 너무 빨리 해서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 장소가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그 카모가와 델타라는 지역에서 다다스의 모리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카와이 신사도 다녀오셨어요. 그 다음에 배고프고 약간 허기가 질 수 있습니다. 타코야끼를 드시면서 속을 살짝 채워보신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그 카모가와 델타 부근에 있는 가게고, 이게 약간 검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게 이름을 쳐봤더니 그냥 일본어로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거 이렇게 사진 캡처하면 요즘에는 캡처한 사진 그냥 이렇게 긁어가지고 복사도 되는데 이름 읽어드리면 타코또 켄타로 파토 2 타코와 켄타로의 파트 2라는 이름입니다.
그렇게 쳐보시면 나올 것 같아요. 타코야끼라고 가운데 굉장히 크게 좀 귀엽게 귀여운 일본어로 적혀져 있고 가면은 친절하고 상냥한 직원분이 맛있게 후다다닥 타코야끼를 만들어줍니다. 뭐 가격은 사실 비슷해요. 근데 굳이 타코야끼를 또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그 교토 오사카 간사이 여행 짜실 때 오사카를 아예 패스하고서 이제 그냥 교토로 넘어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뭐 그래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사실 가장 아쉬운 게 도톤보리에서 타코야끼가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교토에 있는 여러 타코야끼 집들을 가보면서 아 어디가 가장 맛있을까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제 기준에서는 가장 귀여운 가게였고 가장 맛있는 타코야끼였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캡처하셔가지고 싹 긁어서 오사카 도톤보리에서 먹지 못하는 타코야끼의 아쉬움을 교토에서 달래보시고 싶으시다면 여기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료는 그냥 설탕물 같은 음료였고요. 무슨 맛이었지? 뭐 생강맛? 이상한 음료였어요. 그래서 이제 좀 친절하게 직원분이 저 앞에 음료통 앞에 보면은 그냥 딸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이 병을 못 따고 있었더니 이제 현지에 기다리시던 분이 따는 걸 도와주셨는데 지금 오른쪽 사진 보면은 이게 음료 냉장고거든요. 오른쪽에 뭐라 150엔이라고 써있고 그 밑에 쬐끄만한 구멍 있잖아요. 누가 저거를 오프너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당연히 못했죠. 그냥 이렇게 문 여는 그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안에 이렇게 병따개가 붙어 있어서 거기에다 이렇게 하나씩 대고서 병을 따는 굉장히 좀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병이 저도 너무 예뻐서 이 병 갖고 오고 싶었는데 너무 끈적거려가지고 싸울 수가 없었어요. 맞아, 진저 에이드 같은 맛. 아까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얼마나 걸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봤어요. 한번 이제 핸드폰을 열고 전부 다 세보니까 13만 2천 걸음? 생각보다 많이 안 걸었어요. 왜냐면 하루에 2만 보씩 걸었다라고 친다면은 28에 16만 보는 걸었을 줄 알았는데 네,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이제 단풍을 보러 갈 건데 그때에는 이제 하루에 2만 보를 무조건 넘겨보도록 또 이렇게 힘을 내서 극기 훈련 같은 스케줄을 짜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아주 숨차게 달려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8일간 간 장소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발표를 해보는 게 처음이고 그리고 또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흥분했어요. 막 그때 거기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생생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주 흥분해서 좀 재밌게 교토 이야기를 좀 풀어보았습니다. 네. 우리 이제 그거 해야 돼요. 뭐가 있죠? 럭키드로우. 오늘의 럭키드로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메틱 카메라 슬링백과 노메틱 큐브팩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밑에 가격 보이시나요? 굉장히 고가의 상품입니다. 세팅을 좀 해볼게요. 잠시만요. 봐볼까요? 예, 일단은 요거 슬링백 먼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께 제가 이 슬링백을 파는 건 아닌데 굉장히 열심히 좀 보여드리게 될 것 같아요. 위에를 열어보시면은 지금 얘가 8리터짜리 조금 여유 있는 용량으로 쓰실 수가 있고요. 이 가방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고무줄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이 고무줄의 용도는 급하게 촬영을 하다가 렌즈를 빨리 교체를 하고 막 이 자크 언제 잠궈요. 그러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이쪽에다가 그냥 이렇게 휙 걸어 놓으시면은 이렇게 빠르게 닫을 수가 있죠. 막 진짜 힘을 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한 가방입니다. 그 안에 이렇게 용량도 생각보다 꽤 넓어요. 이렇게 빨리빨리 오픈하고 닫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슬링백 8리터짜리가 오늘 럭키 드로우로 이제 준비가 되었고요. 다음 하나 더 있죠. 이거는 이제 큐브팩인데 큐브팩 같은 경우 전 요거 되게 쓸모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뚜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아까 슬링백보다는 조금 작아요. 얘는 6리터. 6리터인데 파티션이 워낙 잘 나눠져 있고 또 개인에 맞춰서 하실 수 있는 거라서 뭐 내 렌즈 같은 거를 좀 맞춰가지고 넣으시면 되겠죠. 근데 6리터 좀 작아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에 열어보시면 홈쇼핑 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짜잔 이렇게 백팩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백팩으로 연장하실 경우에는 21리터까지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안에 보면은 굉장히 좀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속주머니까지 달려 있어가지고 촬영 출사 가실 때 그냥 요거 백팩 하나만 들고 나가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저처럼 약간 공항 갈 때 백팩에다가 막 이것저것 짐 다 넣고 장비도 넣고 가시는 분이라면은 굉장히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오늘 쇼호스트 소질이 있습니다. 마감 임박이에요. 네, 여러분들 이제 제가 그 링크 드릴 텐데요. 오늘 강의를 이제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만족도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주시면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총 2분을 뽑아가지고 오늘 소개해드린 슬링백과 큐브팩을 준비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사이에 궁금하신 점 질문 주시면은 제가 질문도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놓을까요? 네, 질문. 가로 사진 찍을 때 세로 사진도 같이 찍으시나요? 가로, 세로 비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 세로 사진을 워낙 좋아해서 거의 한 80% 정도는 세로 사진을 진짜 찍는 것 같아요. 특히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다 보면은 세로 사진에 익숙해져가지고 점점 더 세로에 약간 빠지게 되는데, 세로 사진을 만약에 찍다가 조금 더 이제 약간 더 폭넓게 찍고 싶다면 가로 사진도 함께 찍습니다. 예전에는 가로도 찍고 세로도 찍고 다 2개 다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최종 픽을 하는 사진들은 거의 다 세로더라고요. 번역기로 여행을 다녀오셨나요? 저 일본어 조금 할 수 있습니다. 네. 거의 가로를 찍다가 세로, 저도 원래는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자꾸 세로 사진을 좀 찍게 되고 더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교토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단풍 많이 보실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단풍 유명한 장소 중에 제가 이제 슬쩍 말씀드리면 루리코인이라는 곳이 있어요. 루리코인. 엄청 유명한 곳이라 사람이 정말 많은데 가면 진짜 약간 천상의 뷰 같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수평 수직은 찍을 때 맞추시는 편이신가요? 보정할 때 맞추시나요? 둘 다예요. 수평 수직 저는 찍을 때에도 조금 신경을 써서 촬영을 하고 그 이후 이제 후보정 과정에서 한 번 더 라이트룸을 사용을 해서 맞춥니다. 2470으로 찍다 보면 여행 중에 광각이나 망원이 아쉽지 않나요? 잠시만요. 네, 2470이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 약간 화각 분위기는 한데, 일단 제 경우에는 원래도 그 광각 렌즈를 잘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익숙해졌고요. 그리고 그 망원의 경우에는 조금 아쉽기는 하죠. 이왕이면 그래서 저라면은 만약에 다음에는 2470이랑 7020 두 개를 들고 가고 싶습니다. 루리코인 예약했는데 사람 너무 많을까 봐 걱정입니다. 네, 예약제로 바뀌면서 그래도 조금은 덜하다고 하는데 그 사진을 찍기가 약간 치열하다고는 해요. 근데 눈으로 봤을 때 일단 너무 멋있을 거고 사진 찍으실 때에는 그래도 비교적 줄을 서서 약간 차례대로 하시기 때문에 괜찮으실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시간을 조금 넉넉히 두셔야겠죠. 루리코인. 루리가 뭐가 있지? 루비 말고 루리코인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되셔서 그 구글 맵에다가 루리코인이라고 치시면 웹사이트 나옵니다. 이제 그거 크롬 같은 그 웹페이지로 열면 번역도 굉장히 친절하고 완벽하게 잘 돼요. 그래서 그거 이용하시면은 예약도 하실 수 있으세요. 여행 일정 전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1월 겨울에 교토 가는데 괜찮을까요? 네, 1월 혹시 1월 1일은 아니시겠죠? 1월 1일에 제가 새해를 교토에서 맞이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그 12월 31일에 가서 1월 1일 새해를 맞이해 본 적이 있는데 아주 비추합니다. 모든 가게가 다 아주 많이 쉬어요. 1월에 한 중순 요쯤에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춥기는 한데 뭐 우리나라도 워낙 춥죠. 1월 1일이 맞다고 하시네요. 저 1월 1일이 완전 공휴일이에요. 거기 완전 공휴일이라서 조금 많이들 쉽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쉬니까 꼭 내가 가고 싶었던 곳이 1월 1일 새해에 여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새로운
새로운 일정으로 이제 또 많이, 새로운 그 링크로 제출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예상할 때는 이제 축구 시작도 했고 많이 안 계실 것 같아가지고 조금 경쟁률이 그전보다는 낮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행운을 가지신 두 분이 이 제품을 가져갈지 너무 궁금합니다. 다음 주에 교토 가서 길가에서 만나면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손 이렇게. 삿포로 1월 초 여행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 삿포로 안 가봤습니다. 교토 여행 시 현지인들만 있는 곳으로 자주 가시는 편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가는 곳들은 다 어쨌건 관광지이고 관광지인데 조금 덜 유명하거나 아니면 조금 발품을 좀 팔거나 산을 좀 올라가야 하는 그런 곳들입니다. 축구보다 재미있는 질의응답 시간. 오사카 갔다가 하루 이틀 정도만 들렸던 곳이 교토여서 너무 아쉬웠는데 네, 다음에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 오늘 막간의 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지금 요거 설문조사 열심히 하셨잖아요. 설문조사만큼 또 중요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링크. 네, 바로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이죠. 최우근 작가님과 함께하는 알파7, R5 가을 풍경 사진 세미나가 태안에서 함께 진행이 됩니다. 이거 무료로 이번에 새로 나온 R5를 써보실 수 있는 정말 엄청난 기회고요. 한 팀에 35명, 굉장히 좀 소수 정예죠. 그 작가님과 함께 가실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 놓치지 마세요. 이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내일 점심때까지 그 등록 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일 바로 이제 결과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23, 25 내일 점심때까지 이 링크에 접속하셔가지고 세미나 꼭 신청하시고요. 이 세미나에서 이제 신상품 R5도 만져보시고 촬영도 해보시고 우리 최우근 작가님 사진 너무 멋있잖아요. 작가님한테 사진 찍는 팁도 배우시면 또 오늘과는 또 새로운 엄청나게 쏠쏠한 팁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도 가고 싶습니다. 무료 최고죠. FX3와 M4 일본 여행에 무엇을 들고 갈까요? GM 렌즈 다 보유 중입니다. 다요. 멋있는데요. 저라면 M4를 택하겠습니다.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크리에이티브 룩을 사용하셨나요? 이번에는 크리에이티브 룩은 사용을 하지 않았고요. 로우 촬영으로 전체를 했고 나중에 이제 로우로 찍으신 이후에 나중에 거기에 크룩을 입히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미지 엣지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렌즈 진짜 부러운데요. M4 추천해드립니다. 네, 질문 혹시 아직 우리가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질문이 더 있으시다면은 조금 더 약간 더 디테일한 질문 해주셔도 제가 오늘은 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와 동일하게 렌즈 2개 들고 가야겠습니다. 저라면 2470에 70200 이렇게 추천할게요. 2470에 70200. 홋카이도 여행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 언제나 있습니다만 홋카이도 같은 경우 그 북해도 여행할 때 가장 필수가 운전면허예요. 이제 조금 BA라든지 이런 약간 거기도 이제 좀 시골에 있는 곳들을 가야지 이제 정말 홋카이도 여행이 좀 완성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면허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면허 있는 사람 이렇게 약간 꼬드겨가지고 겨울에 눈길 운전 가능하신 친구분으로 섭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드시는 음료는 우미자차 아니고 커피에 물 탄 거예요. 렌즈 2개 들고 2만 보 걸으면 안 힘드신가요? 상상만 해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사진이 거의 다 2470으로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2470만 들고 다녔어요. 여행 후 사진 정리 꿀팁 공개. 이거 되게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행 이후에 조금 사진을 다들 어떻게 정리를 하시나요?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하던 방식으로 하니까 약간 특별할 게 없기는 한데 파일을 옮깁니다. 그리고 날짜별로 분류를 해놓습니다. 정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그냥 폴더 날짜로만 해놨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친구랑 여행을 하면서 보니까 그 친구는 폴더에다 그날의 특징, 방문한 장소를 전부 다 메모를 해놓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언제 어디를 갔었는지 특히 일정이 길 때에는 좀 헷갈리지 않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라이트룸에서 약간 그 별표 같은 필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좀 활용을 해서 사진을 1차적으로 걸른 이후에 좀 합니다. 사진 비율을 바꾸는 것을 고려해서 촬영하는 팁이 있나요? 저 무슨 질문입니까? 정확히. 그러니까 사진 비율을 가로로 찍었는데 세로로 하는 것을 고려해서 촬영하는 팁. 그 얘기죠. 특히 인스타그램에서 세로 말고 1:1 정방형 사진들을 이제 올릴 때가 많이 있죠. 생각보다.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양옆에 조금 군더더기가 있는데 내가 막 이렇게 나와도 저렇게 나와도 해결을 못 하겠다라고 할 때는 진짜 이렇게 살짝 가리고 1:1로 자를 때를 고려를 하고서 찍기도 합니다. 헌데 거의 많은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리고 사진 찍을 때 저는 약간 팁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리고 그 보정 수업할 때도 제가 늘 많이 얘기를 하는 얘기인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넓게 찍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원본 하나만 가지고 나는 이 원본이면 충분해, 소니를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신다면은 전혀 상관이 없으시겠지만, 만약에 이 원본으로 라이트룸도 해보고 싶고 후보정 과정을 거쳐보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내가 찍고 싶은 게 요만큼이면요 한 요 정도 담으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넓게 담으셔야지 나중에 이후에 후가공을 할 때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겠죠. 카메라 모드는 대부분 걸어다니면서 찍는 사진들은 저는 A모드, 조리개 모드를 많이 씁니다. 료칸 위주로 다 예약했는데 분실이나 도난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일본 뭐 대체로 치안이 좋죠. 하지만 세상 어디에나 도둑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일본 말고 또 가보고 싶은 곳이 있나요? 많죠. 많은데 지금 당분간은 저는 조금 일본 여행을 많이 해보려고 해요. 특히 일단 교토는 이번에 다시 한 2주 정도 방문을 할 예정이고, 만약에 이제 제가 일본 말고 딴 데를 또 간다면 지금 1순위 치앙마이 있습니다. 오늘 여행 같이 하는 것 같아 재밌었어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함께하는 시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감도를 허용하는 최대 범위는 얼마일까요? 막 그렇게 높은 감도 안 좋아해서 막 그 4, 5천 선이면 전 충분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도 잘 안 하고 보통 3천대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오, 럭키 드로우를 이제 뽑아볼 시간이라고 하네요. 네, 행운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추천 페이지 볼게요. 많은 분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첨하기 눌러주세요. 일단 여기 이거 슬링백 먼저 갈게요. 블루스카이 K님 축하드립니다. 지금 혹시 여기 채팅창에 계시다고 꼭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가 전달이 가능합니다. 블루스카이 K님 축하드려요. 다음 큐브팩 백팩으로 아까 전에 바꿀 수 있는 그거였죠. 추첨하기 눌러주세요. DA님. 블루스카이 K님 방금 나오셨고요. 다님도 나오시면은 요거 이제 다님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출석하셨어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들도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주시고 두 분 너무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출사 가실 때 이제 이 두 제품 멋진 곳에 많이 데려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하다 보니까 1시간 20분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최우근 작가님 이제 세미나 내일까지 저희가 내일 점심때까지 신청을 받고 이번 주 주말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어디였죠? 아까 태안반도에서 멋진 촬영하는 출사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도 많은 지원 부탁드릴게요. 오늘 긴 시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교토여행 준비하실 때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라이브는 이제 영구적으로 소니 유튜브 계정에 박제가 되어 있을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말이 빨랐다면 천천히 멈추면서 메모하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축구도 저도 이기기를 바라고요. 지금부터 보러 갈게요. 여러분들도 축구 보러 가세요. 감사합니다.
이 순간이 좋다. 카메라가 좋다. 소니 알파 7 마크 4.